예, 요즘 세태에 이제 어떠한 형태의 부동산들이 이제 투자가 되고 있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전세 갭 투자, 그래서 아파트 중심의 투자였다라면 최근 재개발, 재건축을 향한 빌라 또는 낡은 아파트 투자가 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어떤 부동산 시장이 연금형 또는 따박따박 월세를 주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없었는데 최근 대출 이자의 상승으로 인해서 좀 관심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목은 이자는 월세보다 무조건 작은 시대죠. 그래서 월세가 더 커지는 시대는 다시 온다.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2013년부터 21년 이때까지는 주로 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또 밑에서 전세 가격이 받쳐주면서 항상 내 집 마련도 했지만 또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해서 어떤 투자 세력이 좀 많았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월세 시장은 좀 많이 죽었죠. 수익형. 우리가 투자라고 부동산 투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차익형과 수익형이 있었는데 그동안 이 차익형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었고 수익형은 많이 좀 등한시 됐던 것 같습니까? 왜일까요? 그 이유는 그동안 이 2013년에서 2021년 이때 사이에는 소득 소주성이라고 그랬죠. 소득 주도의 성장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과 이자를 낮추어서 소비를 좀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자 기준금리가 0.5에서 1% 사이, 0.5에서 1% 사이이다 보니까 내가 어떤 그 부동산을 사서 월세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자보다 너무 많은 월세를 가게 되는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들어오지 않고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들어가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나도 투자한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형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죠. 그리고 은행에 돈을 월세 받아다가 쓰기도 그렇지만 은행에 돈을 두어도 이자가 1.8%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현금 가치가 별로 없던 시기였죠. 그런데 최근 이자가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기준금리가 3.5%대 해서 이제 3.75%를 달려가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자가 높았던 부분들, 그러니까 0.5% 이때에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그리고 최근 3년간 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지금 급격한 이자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히나 전세자금 대출은 거의 80%까지 대출을 해줬고 절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역전세난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자는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세 시장이 꿈틀꿈틀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죠? 이자보다 월세가 지금 낮은 상황이 돼버렸죠. 왜 그렇죠? 지난 3년 동안 이 이자에 맞춰서 항상 월세는 이자보다 약간 높은 형태를 유지하죠. 그래서 보통 수익률 4, 5% 정도를 유지했었는데 이자가 갑자기 3%대로 올라가니까 수익률이 2%, 3%대로 오히려 이자보다 낮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자에 맞춰서 다시 월세가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 대출 이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갭 투자보다는 이제 가격도 많이 올랐다. 이제는 가격이 내리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월세 쪽으로 가서 좀 더 장기적으로 항상 내가 가격이 안 오를 때는 월세라도 들어와서 내 월 소득이 늘어나면 불안감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은퇴하는 층 그리고 지금 현재 은퇴는 베이비 부모가 많이 이제 은퇴를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은퇴하는 분들이 과거 이제는 수익형을 찾게 되죠. 은퇴하시는 분들이 연금은 화폐 가치는 떨어져서 연금은 뭐 150 이 정도 가지고 생활이 안 되잖아요. 보통 부부들이 둘이 사는 분들이 월 400~500원
최소 300억도 필요할 수 있지만 400 정도가 적정히 필요한데 이 부분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내가 월세를 받아서 수익을 좀 남기면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가는데 수익형으로는 보통 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그다음에 상가들이 좀 있지요. 그런데 최근 상가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분들이 과거와 같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건비 특히 우리가 지금 현재 다시 임금 시즌인데 이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너무너무 커서 지금 현재 자영업자가 많이 도산하고 있고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면 자영업자가 활성화가 돼야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상가들이 장사가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상가를 막 창업을 할 수 있거나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고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지금 낮고 관리비 유지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이자는 높죠. 그러다 보니까 상가 쪽보다는 오히려 주택 쪽이나 주택이나 오피스텔 쪽 여기는 그냥 관리 주택 관리나 아니면 종부세 부담이 좀 많이 낮아졌죠. 종부세 부담이 작년 12월로 낮아졌다 보니까 오히려 세금을 내고라도 월세가 더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공실의 우려가 있는데 요즘 최근 전세 자금 대출 이자가 높아짐으로써 오히려 전세 수요마저도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월세 전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전환율이 과거 이자에 맞췄을 때는 보통 0.3%에서 보통 0.235% 이렇게 됐었는데 최근은 0.5%대까지도 올라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과거에는 3만 원, 3만 5천 원 정도 했었는데 최근은 5만 원대 죄송합니다. 1천만 원, 1천만 원의 월세를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3만 원 정도에 3만 2, 3천 원 정도 표현했었는데 작은 1년 사이에 이자값이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자에 맞춰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약 5만 원, 0.5%. 그다음에 먼 과거죠. 한 2008년, 7년 이때는 월세 전환율이 1,000만 원당 10만 원으로 바꿔졌었죠. 월세로. 그런데 최근 요 수준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으로 워낙이 재작년에 이자가 낮았기 때문에 그때 맞추어진 월세는 현재 이자보다 못하지만 다시 새롭게 월세를 놓는 부분에서는 이자보다 더 높아진다. 그래서 다시 이자가 월세보다 작은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대에는 다시 수익형 투자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나도 이제 전세 놓고 있는데 그냥 은행 대출을 좀 받아서 그냥 월세를 좀 놓을까 하는 분들도 많지요. 특히 지금 전세 시장이 뭐가 문제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전세를 놓으려면은 이자가 높다 보니까 이자 낮은 걸 사야 되니까 매매가 9억 이하이고 매매가가 9억 이하이고 전세가 3억 이하인 청년 버팀목 대출, 청년 대출이죠. 청년 대출만 2%대 되는 거고 지금 나머지는 4.8, 4.9%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여기다가 그 전세 수요가 없고 전세값을 낮추려고 해요. 그리고 또 전세만 놓으려고 하고 한다면은 뭐가 붙어 있죠? 허그에다가 전세 보증보험 들어가지고 돈도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를 놓는 게 가격도 예를 들어서 지금 5억짜리 전세도 안 나가고요. 전부 3억 이하로 맞추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는 떨어지고 그리고 또 전세 보증보험 들어가야 되고
또 이 전세 한번 싸게 놓으면은 또 2년 후에 바로 또 전세 시세 올려놓을 수도 없고 또 2년 더 연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지금 전세가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럴 바에는 전세를 가지고 월세를 놓으면은 오히려 전세 여기 뭐 전세 임대 보증보험도 가입 안 해도 되고 그냥 월세 수입을 따박따박 받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요즘은 전세 놓는 분들이 9억 이하의 지금 현재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좀 저리 4%대로 받아가지고 월세를 5, 6%를 받는다면 더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 비용만 들어가는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환하는 쪽이 좋고 또 대부분 수요,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이 요즘 뭐 빌라왕이다 뭐다 해가지고 전세 보증금 날려가지고 너무 슬프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함을 지금 지우기 위해서 역시 월세를 더 선호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지금 너무 많이 전셋값이 올랐고 일시적으로 많이 올랐다 보니까 지금 역전세난이 되고 있는데 많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지금부터는 월세 시대로 오는 거고 이제는 따박따박 월세를 연금처럼 받아서 그런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과거에 이 월세를 받는 분들이 좋아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죠? 어떤 종목들을 좋아했죠? 내 집 아파트 살면서 소형 아파트 월세 잘 나가는 거 보통 30평대 넘어가면 다 전세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것마저도 월세가 잘 나가는데 20평대, 18평대 아파트들은 월세가 더 많이 잘 나갔죠. 그래서 최근에 작은 아파트, 소형 아파트 그리고 위치, 역세권에 서울의 인구가 많은 그다음에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들의 오피스텔, 그 오피스텔도 원룸 이런 거보다는 투룸 수요가 좀 많죠. 그래서 그 투룸 오피스텔도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를 소위 주거용 오피스텔을 그냥 아파텔이라고 부르는데 아파텔. 그 다음에 또 빌라들도 월세를 받다가 어느 날 재개발돼서 큰 돈 벌죠. 그래서 빌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각각 뭐 투자하는 거 욕구에 따라서 월세가 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피스텔 쪽으로 가고 월세가 적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아파트 쪽으로 나는 월세가 좀 적더라도 좀 더 미래를 위해서 재개발을 통해서 좀 우리 자녀들한테 아파트라도 하나 선물해야지 하는 분들은 빌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투자가 월세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최근 1순위 이제 뭐 추첨을 통해서 이제 아파트를 받는 부분들이 이제 늘어나서 이제 1주택자, 무주택자 이런 분들도 이제 가점이 아주 낮은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으니까 청약 열기가 지금 열풍처럼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지역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인구가 좀 많은 지역 또 인구 대비 노후 주거지가 많아서 아파트가 좀 필요로 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많이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아파트 청약 시장을 볼 경우에는 뭐 일단 아파트 뭐 하락, 폭락, 2차 폭락 이게 아예 이제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역시 안 좋은 지역 인구가 줄어들거나 만약에 한 뭐 10년, 20년 내에 그 지자체가 다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지역들은 인기가 높지 않으니까 투자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내 집 마련하는데 노련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